운용산업의 혁신. 그러니까 이제 뭐 특히 우리나라 운용사들 보면서 야, 왜 이렇게 안 될까? 똑같은 고민이에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그 가치주 펀드를 주로 운용하는 그런 운용사들이 지금 더 상대적으로 더 어렵거든요. 네. 그나마 이제 그 ETF 기반의 패시브 자금을 좀 다수 가지고 있는 네. 이런 운용사들은 뭐 그냥 뭐 국민연금에서도 자본 집행 꾸준히 하고 뭐 하니까 이제 그냥 끄덕끄덕 가는데, 가치주 펀드가 많은 그런 액티브 운용사들 지금 완전히 뭐 진짜 상당한 문제인데, 옛날에는 뭐 그러면 그 운용사의 펀드 매니저들이 실력이 뭐 좋았냐 아니면 지금은 실력이 나쁘냐 뭐 이런 문제는 또 아닌 것 같아서. 그렇진 않죠. 그러니까요. 네, 그거랑은 완전히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구조적인 문제야 이거는. 그래서 실력이 뭐 나빠질 리도 없고. 그러니까요. 오히려 뭐 밸류 팩터의 전체 밸류 수익률이 지금 워낙 지금 안 좋은 쪽으로 간 지가 벌써 엄청 오래됐죠. 네. 거기다가 이제 맨날 우리가 얘기하는 거지만 우리는 이제 뭐 그 기업 지배구조나 이런 것들 때문에 더더욱더 이제 그런 더 심하죠. 네, 네. 자본 배분이 네. 주주 친화적으로 안 이루어지니까 네. 더 빼먹어 버리니까, 이를테면 네. 잘 안 주니까 네. 그런 자산이 많은 가치주들이 더 소외되고, 그러니까 그런 펀드들이 훨씬 더 힘들죠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자 이게 참 그래서 그러면 이제 우리 김 대표가 이제 어떤 구상하는 2021년, 2022년 혁신이 좀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지금 현재보다, 그러니까 넥스트 아까 밸류 되겠지만 그 혁신이 어느 정도 좀 이게 한 단계 더 진행된 어떤 그 운영산업의 어떤 모습이랄까, 또 지금하고는 또 많이 달라져 있을 것 같긴 한데 어때요? 뭐 저도 당연히 모르는데 뭐 결국에는 이제 어떤 기술이 뭐 AI 기술이 됐든 다른 기술이 됐든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고 하면 그 방향으로 갈 수밖에는 없을 거예요. 장기적으로는. 근데 이제 뭐 단기적으로는 그게 뭐 다 뭐 굉장히 여러 가지 모습을 보여주겠지만은, 저는 이제 최근에 어떤 그런 뭐 테크핀이라고 하는 회사들도 자산 관리를 이제 다 진출을 하시잖아요. 국내에서는 뭐 카카오, 뭐, 그렇죠. 뭐 네이버 뭐 이런 네이버. 회사들, 뭐 해외도 뭐 큰 회사들 이제 진출을 하실 거고 할 텐데, 그런 데들이 뭐 어떻게 자산관리 서비스를 고객들한테 제공할 것이냐도 되게 중요할 거예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전통적인 운용 모델들을 좀 외면받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여전히 그게 90%지만은, 그러니까 새로운 어떤 흐름으로 봤을 때는 이제 아마 그런 채널들이 조금 더 커질 거란 말이에요. 그 방향으로는. 그러면서 이제 그럼 얘네들이 이제 어떻게 그러니까. 할 거냐. 그럼 여기서 그러면 기존처럼 뮤추얼펀드 사다가 여기다 팔 거냐. 그러지는 않을 것이고. 그러니까 광고하는 거 보면은 네. 뭐 우리는 당신의 영원한 동반자다. 미래의 노후를 네. 대비하고 책임져주는 네. 그런 뭐 동반자다. 우리가 뭐 책임감 있게 해주겠다. 그거를 하는데 알맹이가 뭐로 채우냐는 거죠. 알맹이를. 그러니까 뭐 그게 뭐 다른 운영사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고 싶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테크핀 회사만 그걸 할 수 있는 건 그러니까. 아닌 거고, 그거는 제가 볼 때는 큰 차별할, 그건 이제 구호인 거고, 결국 그럼 테크핀 회사가 기존 운영사보다 잘할 수 있는 게 뭐냐를 봐야 되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원하는 거 말고 얘네들이 네. 해주겠다는 뭐 신뢰 이거야 뭐 정직한 회사들이니까 다 같다고 보고, 그러면은 얘네들만 할 수 있는 거는 사실은 고객 데이터를 많이 갖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그런 데이터를 기반으로 내가 뭘 할 수 더 좋은 서비스를 낼 수 있지 않을까가 사실 포인트일 거거든요. 거기서도. 그러면 이제 개인화된 어떤 서비스를 하기가 훨씬 유리하죠. 왜냐면 뭐 극단적으로 뭐 예를 들어 쇼핑 데이터 이런 거 다 볼 수 있다. 물론 법적인 문제들은 있겠지만은 결국에는 그런 걸 활용해서 좀 더 이제 적시에 적절한 그 니즈를 이제 추적할 수 있는 확률은 훨씬 높거든요. 기존 운영사들은 그렇게 할 수는 없고, 기존 운영사는 이제 집합 상품을 만드는 거고, 여기는 이제 그렇게 됐을 때 그러면은 이 사람이 예를 들어 지금 증시가 막 급락하거나 폭등하고 있는데 뭐를 관심 있을 것 같네, 검색을 한 거나 뭐 쇼핑을 봤을 때 그때 보면 이런 거 한번 해봐, 이렇게 될 확률이 있어요. 약 어느 정도는. 그러니까 정말 뭐 먼 미래 얘기일 수는 있겠지만은, 그리고 아니면 뭐 그런 비슷한 형태가 될 거예요. 어쨌거나 그런 형태가 아닐 수는 있지만 일단 이 고객의 이제 개인 데이터를 활용한 뭔가 이게 될 텐데,
그런 부분에서 보면은 결국은 이제 이렇게 시장에서 거래된 ETF를 써서 뭐 즉시 조합해서 딱 주겠죠. 뭔가 이제 결국은? 엣지는 있겠지만은. 아, 그래서 이제 그 ETF는 저는 계속 커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뭐 크게 고객의 보면은. 수요를 어떤 그 데이터베이스에 기반해서 캐치를 하고 그래서 그거에 걸맞는 어떤 그 상품은 ETF 여러 가지 수많은 ETF 중에 추려서 이렇게 좀 이렇게 그런 포트폴리오를 좀 어떤 채워줄 정확한 거다. 형태는 뭐 알 수는 없지만 뭐 그런 형태가 될 거예요. 정말 뭐 이제 몇십 년 후를 많이 생각해 본다고 하면은 결국에는 이제 개인 데이터들을 이분을 위한 목적이면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기반을 해서 훨씬 더 정확하게 이 사람의 니즈를 추측할 수가 있을 거고 그거에 맞는 또 뭐 ETF 조합을 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뭐 그러니까 아니면 꼭 ETF 아니더라도 그런 형태로 이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인 거고요. 그리고 ETF도 결국 그래서 ETF 시장은 저는 굉장히 미래가 밝다고 봐요. 여전히 지금도 뭐 굉장히 밝지만 그리고 이제 또 여기서 뭐 패시브 또 액티브 ETF들도 적절한 수준의 저렴한 알파를 제공할 수 있다면 뭐 어느 정도의 시장 당연히 차지를 할 거고요. 그리고 뭐 아무래도 그런 쪽으로 흘러가게 되겠죠. 요즘에 이제 저희도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 보면은 이제 직접 투자가 자꾸 늘어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볼 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정말 뭐 기존 간접 투자에 대한 어떤 실망도 분명히 있었고요. 수익률. 아. 네, 있었고 또 두 번 더 큰 이유는 뭐 근데 모든 상품이 안 좋았던 건 아니잖아요. 근데도 이제 그렇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최근에 특히 이제 젊은 뭐 이렇게 저희 직원분들도 이렇게 보면은 좀 직접 하려는 게 되게 강해요. 그 성향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꼭 이거뿐만 아니라 이 투자뿐만 아니라 이 좀 더 못 이제 믿나? 아니 못 믿는다기보다는 이게 많이 개인화가 된 거예요. 이제 야. 생활 패턴들이 게임 재미에서 예전에 이제 같이 하고 야 나도 이런 게 있는데 비대면으로 계좌 타가지고 예, 내가 점점 직접- 약간 이제는 각 개인의 집합이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아. 그러니까 내가 어차피 내 책임을 내가 해야 되고 내가 공부해서 근데 공부하고 이런 예전에 유튜브로 공부하고 이런 게 온라인 강의 이런 거 아무도 잘 안 들었잖아요. 근데 아. 지금은 그 시장이 엄청 크거든요. 근데 그런 만큼 이제 자기 그런 그러면 계속 네. 이런 개인들이 직접 뭔가 이렇게 하고 이러는 거는 계속 네. 또 저는 그렇게 큰 흐름이라고 해요. 그거는 이게 그거는 이제 성향의 차이이기 때문에 상구 씨 어떻게 그래요? 어때요? 저는 동의해요? 제 주위에 보면 다 자기들이 알아서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네. 유튜브를 보든 뭐 교육 콘텐츠를 보든 뉴스 기사를 보든. 그 대신 그러면 이제 그에 대한 리스크는 내가 100% 감당하겠다. 이것도 다 이제 그렇죠. 공유하고. 코인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아. 이게 뭐 이게 약간 또 경제적인 문제도 있을 수 있는데 이제 사실 좀 예전 같이 이렇게 어떤 정통적인 길을 따라갔을 때 기대 이익이 별로 없잖아요. 내가 예를 들어 공부 잘해서 뭐 대기업 가서 했을 때랑 근데 옆에 보니까 유튜버 내 공부 엄청 못하는 내가 유튜버 하더니 한 달에 1억씩 벌어. 이런 게 너무 많아진 거예요. 이제 세상이 이제 어떤 그 남들이 깔아준 길 가면은 먹을 게 별로 없고 또 누가 먼저 들어갔더니 대박 나고 이런 게 너무 많이 그런 인식이 되게 강해요. 생각보다 좀 저희 세대보다도 미치해요. 그런 세대들은. 저 말도 상당히 올드하구나. 저는 이제 막 네. 투자하려면 전문가에게 맡겨야지 뭘 이렇게 직접 위험한데 직접 하고 그래. 나중에 그러니까 깡통 나면 그분들의 참 입장에서는 어떡하라고. 이 투자 특히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되게 큰 비중이에요. 왜냐면 내 인생에서 예전에 투자가 내 직업이 있고 뭐 이렇게 그러니까. 부수입이잖아요. 근데 지금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시는 분들 되게 많은 게 오히려 이게 부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든 한 방을 크게 해야지 어떤 이 계층 이동이 되는 거지. 내가 막 열심히 그대로 남들 아버지 시키는 대로 했다가 이렇게 안 될 거라는 거는 이제 너무 이제 본인도 그건 알죠. 왜냐면 이제 예전 같이 뭐 이렇게 서울대 가서 뭐 대기업 가면은 뭐 서울에 집 살 수 이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이제는 집 값이 뭐 2, 30억인 예전에는 뭐 근데 이렇게 해서 뭐 한정 같은 데 가서 뭐 한 1년 연봉을 하면 집도 서울에 샀고 이런 게 됐는데 이 양극화가 되다 보니까 더 그런 게 강해지신 것 같아요. 대부분은 이 젊은 세대 분들이 특히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네. 빨리 수익을 내고자 하는 그런 욕심도 되게 집값이 빨리 뛰고 크고요. 물가가 빨리 오르니까는 네. 내가 이걸로 빨리 수익을 내서 그런 약간 심리들도 제주에 보면 그러니까 이런 어떤 한 방에 대한 그런 비트코인식의. 그러니까 한 방에 대한 그게 되게 커요 생각보다는.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한 방은 누가 주지는 않잖아요. 내가 간접 투자를 한다고 뭐 코인 500% 나서 이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내가 뭔가를 공부를 해야 되고 이게 꼭 투기적이라는 게 한 방이라는 건 제가 좀 말씀 그 하나의 예고 일단 그런 성향이 되게 강해요. 그리고 이제 예전부터도 이제 뭐 과외도 많이 했고 학원 다니면 내가 이렇게 그러면 돈 주고 이런 게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운용사나 아니면 이제 우리 같은 이제 제 그 직업인 어떤 그 경제증권방송 직장인 이런 데서는 옛날처럼 그런 거 말고 진짜 약간의 개념을 1대1 머니 코치식 이런 식으로 차라리 가는 게 더 훨씬 더 좋을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그 뭐 많이 혼자 각자 도생하는 그 개미들이 좀 이렇게 코치할 수 있는. 그렇죠. 예, 그런 콘텐츠들 실제로 해서 그런 이제 경제 유튜버들이 되게 잘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 그런 수요가 좀 있다고 봐기 꼭 한 방을 노린다는 거는 뭐 그냥 일부고 근데 이제 내가 어쨌거나 내가 알아야 된다는 거는 되게 커요. 그러면 스스로 공부를 하시고 그 성구 씨, 네. 우리도 그러면 UTV 방향을 저 단기간에 대박 나는 개별 종목 분석하기 이런 걸로 가면은 훨씬 더 뭐랄까 대중화가 확 될까요? 어때요? 대중화. 그러니까 그러면 더 많은 조회수에 대한 뭐 더 많은 사람들이 좀 볼까요? 어때요? 약간 조회수에 대한 그런 건 있겠지만은 사실 그 방향성에 대한 게 아니 근데 그러면 또 우리가 같이 투기를 같이 그렇게 해서 근데 아니 그게 아니라 나는 할수 있는 지금 방법이 뭐냐면 지금 제가 이제 김 대표가 계속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쭉 들어보니까 저만해도 이게 이제 약간 이렇게 올드한 지금 생각에 빠져 있는 거고 지금 20대 중반, 후반, 30대 초반, 중반 이런 분들은 지금 이제 직접 투자에 어느 시점을 계기로 지금 막 지금 뭐 밀물처럼 들어오고 있는데 이게 단순히 내가 뭐 그냥 주가가 팍 폭락했으니까 이게 좀 찬스다 해가지고 들어오는 걸 수도 있지만 네. 그보다는 더 구조적으로 사회적인 현상으로서 아까 얘기한 뭐 양극화도 있는 거고 사실상 뭐 집 사기도 사실 어려운 거고 에이씨 이래나 저래나 뭐 직장 구하기 힘든 거고 이러니까 그냥 한번 좀 해서 좀 잘 내가 한번 빠르게 튀겨보면 좋겠는데 맡기는 때는 마땅치가 않고 맡기기는 싫고 내가 직접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공부를 해야 된다. 그러면 공부는 어디서 해야 되냐? 유튜브가 일단은 떠오르는 거고 그럼 또 뭐 팟캐스트나 이런 데서도 뭔가를 얘기해 주는 거니까 참고가 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 시장이 커졌는데 이게 앞으로도 계속 좀 이렇게 유효하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물론 이제 동학 개미 운동 하시는 분들이 다 젊은 분들은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그거 물론 일부예요. 거기 네. 일부고 이제 뭐 큰 그거는 어쨌거나 이제 큰 이제 어떤 자산 배분 관점에서 주식이 지금 싸졌으니까 이제 들어오시는 거죠. 이제 뭐 은행 예금이나 부동산도 좀 어느 정도 규제를 많이 또 하고 하니까 이제 그게 이제 엉뚱한 방향으로 가서 지금 이제 사실 지금은 이제 장이 이제 급하게 V자로 올라가지고 그렇게 직접 투자하는 개미들도 이제 아까 우리 강상우 PD가 또 재빠르게 개미들이 삼성전자를 지금 10일째 순매도했대 벌써 이제 쫙 사놓고 이게 올라가니까 그냥 이제 단기 아직도 못 올랐어요. 많이 못 올랐는데 다른 종목들 잠깐 보고 지금 빠지는 네. 거야. 예? 왜냐면 불안하니까. 자 그러면 이제 운용사들도 이게 이제 시장이고 이게 이제 자기들의 고객의 지금 현 주소인데 여기에서 아까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 김 대표는 결국은 이제 ETF 시장이 커질 거라고 보는데 기존에 똑같은 ETF로 가서는 뭐 존재감도 없고 명함도 못 냅니다. 그랬을 때 액티브 인덱스 전략을 여기다 딱 가미해가지고 근데 비용이 많이 들 것 같은데 결국은 이제 AI 똑똑한 AI를 개발해가지고 뭐 이렇게 저렴하게 이제 해서 차별화된 수익을 낸다 이런 건데 이게 이제 사실은 이제 기존의 패시브 운용 산업에서는 하나의 이제 혁신이라고 뭐 얼마든지 인정할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러면서 이제 이 크래프트가 이제 나중에 이제 운용사로 뭐 가거나 뭐 어떻게 할 때는 지금의 이 어떤 그 또 고객들의 그 수요, 네. 고객들이 고민하는 거, 생각하는 거, 지향하는 바 이런 것들도 좀 끌어안아야 될 거 아니에요. 끌어안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거기에 맞는 1대1 AI를 하나씩 붙여주면 어때요? 그러니까. 각 고객마다. 근데, 이제 사모펀드가 이제 대세는 아니, 이제 여전히 뭐 주류잖아요. 이를테면 많이 관심도 있고. 뭔가 해보려고 하면 다 사모펀드를 하니까.
그럴 때 이제 사모펀드 고객들이야 뭐 꽤야 뭐 20-30명 될 텐데 1대1 AI를 하나씩 붙여주는 거야. 어? 제가 볼 땐. 그래서 뭐 AI가 이제 뭐 고객님 뭐 이렇게 하면서 그런 식의 좀 일종의 그 어드바이저 시장도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의미가 있지 않을까. 왜냐면 제가 볼 때 지금의 이 뭐 개인들 직접 투자는 뭐 의미가 있고 그런 사회의 현상으로서 또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지만 지금 이제 V자 반등이니까 이게 좀 뭐 조용히 가는 거지. 이를테면 이게 이제 막 다시 또 막 뭐 기존에 뭐 예를 들어 가을 돼가지고 뭐 코로나 19가 또 다시 창궐 하고 이래가지고 또 막 훅 빠지고 예를 들어서 또 2분기 실적 나왔는데 정말 완전히 멘붕이 다시 오거나 해가지고 확 밀리면 글쎄 또 다시 저 동학개미 운동이 또 일어나야 되나? 2차 동학 운동을 또 우리가 또 기대할 수 있는 건가? 어떻게 되는 거야 도대체? 좀 2차 동학이 그거는 뭐 어떨지 다 있을 텐데. 그거는 아니라고 보고 그거는 한계가 있잖아. 이를테면 실탄이 또 한계가 있는 거니까. 네, 하여튼 그 C 전략 있잖아요. 네. 그 보고서에서 맨 처음에 썼던 그 컨트레리언 네. 스트래티지 이 얘기를 좀 사실은 이제 해주시면서 마무리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운용산업의 혁신, 네. 뭐 액티브 인덱스 전략도 말씀해 주셨고, 근데 혁신이 참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쉬운 게 아니고, 네. 근데 그거를 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그냥 뭐 묻혀버린다. 이게 무섭다. 자꾸만 그러면서 한쪽으로는 저 블랙라이트 저렇게 컸는데 정말 저건 뭘까? 막 이런 생각이 계속 이제 남는데 잔상으로 남는데, 네, 그 운용산업의 혁신 어떻게 우리가 좀 왜 해야만 하는 것이고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인지 이걸 한번 좀 이렇게 한번 좀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네. 아, 굉장히 큰 하들. 네. 네. 이제 C 네. 전략부터 잠깐 C 전략은 그것도 참 재밌더라고 나 읽어봤는데. 그러니까 C 전략 자체는 뭐 지금은 이제 안 되는 전략이고요. 국내에서는 이제 거래세가 높으니까 이제 안 되는 전략이 예전부터 아예 안 됐었던 전략인데 뭐 C 전략 자체가 중요하다기보다는 왜 이제 그렇게 단순하고 되게 그렇게 단순한 전략 이렇게 엄청난 돈을 되게 오랫동안 이제 벌었냐라는 부분이 이제 남들이 그걸 못 봤다는 거거든요. 결국은 그러니까 왜 못 봤을까? 뭐 왜 그리고 그럼 본 사람들은 왜 봤을까에 대한 사실 내용이에요. 그 앞에 보고서의 앞단에 있는 내용들은. 잠깐 여기서 네. 제가 시작하기 전에 네. 커버드 콜 얘기했잖아요. 네네. 세컨드 C 전략 어때? 이거 간단하면서도 네. 뭔가가 있대요. 그럼 한번 좀 연구 좀 해보겠습니다. 네. 제가 뭔지 몰라서. 네. 다음 주에 저녁에 약속이 있는데 음. 현역 없으면 같이 한번 봐요. 아, 네. 왜냐면 딱 얘기하면은 네. 아니 커버드 콜 전략은 뭐 유명한 그러니까 전략이에요. 근데 네. 아주 심플하잖아. 네. 근데 지금 대한민국에 네. 그런 아주 기본적인 그런 그 합성 전략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주식 롱 기반의 합성 전략을 취하는, 자문하는, 권하는 이런 운용사, 증권사, 판매사가 하나도 없대 지금. 관심이 없대. 근데 그런 단순한 게 사실은 진리거든. 자, 네. 네. 아까 C 전략 얘기하길래 네, 나중에 네. 딱 그게 떠올라죠. 커버드 콜. 커버드 콜 ETF도 많이 있습니다. 상장된 ETF들이 보시면은 그래서 좀 안정적인 전략이죠. 근데 이제 막 크게 오를 때는 그만큼은 그걸 포기하는 못 대신에 먹으니까. 이제 평소에 좀 콜 프리미엄을 이제 먹겠다라는 전략인 거죠. 네. 하여튼 다음 주 일단, 미팅을 네. 한번 해보시죠. 알겠습니다. 심플한 데서 뭔가 정답이 나오는 거니까. 자, 죄송합니다. 잠깐 제 아니, 말을 아니. 끌어서. 네. 네, 그래서 뭐 어떤 그런 이렇게 되게 강력하지만 남들이 못 봤던 전략을 이제 볼 수 있었던 이유가 이제 1980년대 그때는 사실 이제 처음 그런 컴퓨터 프로그래밍으로 이제 백테스팅을 하고 이런 부분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이거를 발견을 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단순한 전략이잖아요. 누구나 발견할 수 있는 전략이에요. 지금 생각해봐도 그냥 단순히 어제 많이 오른 거 많이 팔고 공매도 하고 많이 떨어진 거 많이 사고 그거 매일 반복하는 것밖에 없는데 그거를 이제 못 찾았던 거죠. 왜냐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한 거예요. 나 내일 뭐가 상한가 갈 거지? 그러니까. 뭐가
이것만 생각하니까 오로지 예. 그것만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이걸 단순하게 이걸 전체 종목에 이렇게 했으면 되게 하루에 1.38%씩 벌 수 있었다는 걸 몰랐던 거예요. 근데 그걸 이제 내가 이 개별 종목 전혀 모르겠고 어떻게 보면 지금 말하면 이제 공돌이들이 한 거 찾은 거죠. 그렇게 데이터 보고 컴퓨터 프로그램이 되게 프로그램도 간단할 거잖아요, 굉장히. 그래서 지금은 뭐 엑셀 정도면 충분히 다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전략들인데 이게 생각보다는 그러니까 콜럼버스 달걀처럼 보기 전에는 몰라요. 있더라도 이제 알고 나면 되게 간단한데. 알고 나면 된다. 예, 근데 이제 지금 이제 그렇게 해서 그런 전략들 돈을 많이 초기에 벌었던 펀드들이 또 지금 되게 잘 나가는 퀀트 펀드들의 전신인 거예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이제 이제는 이제 뭐 어떤 프로그램으로 막 이렇게 어떤 이제 그 전략을 찾는 부분들은 이제 누구나 하는 시대가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초기 시장이 이제 끝난 거죠. 이 퀀트 펀드들. 그래서 이제 리서처들이 1000명씩 붙어서 계속 이제 전략을 찾아야 되는데, 그럼 이제 여기서 또 다른 혁신이 있을 거냐라고 하면은 이거는 이제는 이제 AI도 하나의 프로그램인데, 결국은 프로그램인데, AI는 근데 데이터에서 어떤 전략을 추출하는 프로그램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줬을 때 함수를 그쵸. 추출하는 거고, 네. 지금까지는 그 함수를 사람들이 계속 백테스팅하면서 이제 찾아서 만들었던 거고요. 그러니까 프로그래밍이었고, 하나의 프로그래밍을 한 거고, 지금 이제 AI는 이 프로그램을 어떻게 보면 만드는 거예요. 데이터를 가지고 거꾸로. 뭐 머신러닝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사람이 지금 계속 반복적으로 굉장히 많이 집약적으로 하는 작업들을 되게 잘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AI에 먼저 유리하게 변하는 게, 이런 전략들도 이제 데이터가 너무 종류가 많아졌어요. 볼 데이터들이. 근데 이 중에서 어떻게 조합을 하고 어떤 함수 형태를 가져야 좋은 뭐 이 액티브 인덱스 축도가 되느냐, 이런 문제는 사람보다는 사실 AI한테 더 적합한 문제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뭐 AI를 통해서 또 다른 혁신을 이제 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뭐 저희도 이제 그런 방법론 하에서, 그러니까 저희 엔지니어들은 전략을 찾는 엔지니어들이 아니에요. 그 전략을 찾을 수 있는 그 AI 시스템을 만드는 엔지니어입니다. 그래서 액티브 인덱스 이것도 AI네요. 그러네요. 예. 네, 약자는 네. 이것도 AI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뭐 지금 우리 사회 곳곳에서 뭐 혁신 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운용산업, 뭐 증권사 이런 데는 말할 것도 없고요. 사실. 네. 예, 그런데 증권사는 워낙 또 보수적이니까 좀 쉽지 않은데, 운용산업도 나름 또 보수적이거든요. 여기도.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혁신이랄까 이런 얘기하면은 막 배척당하고 계속. 근데 이제 기존에 이제 어떤 이제 지내온 그런 어떤 그 관행으로 계속 오다 보니까 이제는 완전히 어떤 그 투자자들, 고객들의 어떤 수요 생각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그런, 약간은 좀 이렇게 딴 세상의 어떤 희한한 존재가 돼버린 거예요. 지금 제가 볼 때는, 파악하는 바로는. 그래서 그런 혁신의 어떤 그 동력, 그런 어떤 막 계속되는 그런 어떤 노력, 고민, 이런 것들이 지금 뒷받침되지 않으면은 진짜 운용산업 이대로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쪽으로 나락으로 가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고민을 하던 차에 그 혁신을 주제로 막 그 아주 그 장문의 그 칼럼을 썼던 우리 김 대표님을 제가 찾아뵀는데, 이렇게 좀 미래가 밝겠죠, 뭐 당연히 이렇게 열심히 혁신에 대해서 그렇죠. 고민하고 네. 있는데, 어떤 밝은 그런 회사가 됐으면 좋겠고, 더불어서 이제 우리나라 운용산업도 이제 혁신해서 이제 그 뭔가 새로운 그 모델을 찾아서 발전의 어떤 그 방향을 또 잡아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어떤 든든한 동반자로 다시 좀 자리매김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그 주식형 수익증권이 뭐 지금 80자리를 뚝 떨어졌는데, 이게 다시 또 이제 100조로 가고, 뭐 그런 일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주말은 좀 쉬시나요? 네, 주말은 뭐 애기가 이제 워낙 어려서 뭐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